하이 미나상. 오늘은 근황 토크부터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짱의 놀이터, 민짱은 식사 중 이렇게 유튜브 채널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짱은 식사 중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저에게는 기쁜 일이라서 공유하고 싶었고요. 민짱은 놀이터도 언젠가 그런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사실 저만 잘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번 영상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어제 소설가 한강의 장편 소설 채식주의자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 한켠이 참 아팠어요. 그 아픔의 이유는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작가 한강은 어떤 소설가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한강 작가는 1970년 11월에 태어났고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에 1993년 문학과 사회에 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소설 작품을 발표했고요. 또 많은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단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은 성공한 소설가라고 할 수 있죠. 채식주의자는 2007년 출간됐는데 그동안 해외에서도 여러 언론에 소개된 바가 있고요.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상 굉장한 상이라고 하죠.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인간의 폭력성과 존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어려운 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의 방식으로 짧게나마 채식주의자에 대한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소설 채식주의자는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책 제목과 같은 채식주의자입니다. 주인공 영혜의 남편이 나로 기술되면서 그의 시선으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영애와 영애의 남편은 아주 무난한 연애를 하고 아주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서로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고요. 특별히 불만도 없고 또 그렇다고 특별히 애정도 없는 그저 그런 일상을 무난하게 같이 보내는 부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영애가 채식주의자를 선언하면서부터 서서히 잔잔했던 일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영애는 어린 시절 자신의 다리를 문 개를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꿈에 그 끔찍한 필름들이 자꾸 나타나면서 육식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영애의 이런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은 처가 식구들까지 동원해서 영애의 채식을 말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영애의 언니 이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내의 집들이에서 영애는 또 육식을 거부합니다. 이걸 못마땅하게 바라본 장인이 강제로 영애의 입에 고기를 넣으려고 했고요. 영애는 그 자리에서 손목을 그어버립니다. 네, 이렇게 일부가 일단락되는 시점에 저는 영애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조금 고통스러웠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살생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고, 또 누구를 괴롭히는 악한 거짓도 아닌데, 다 커서 결혼까지 한 나에게 아버지가 고기를 강제로 먹이겠다고 뺨을 때리고 입에 고기를 쑤셔 넣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애네 가족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충분히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몽고 반점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요. 이내의 남편이자 영애의 형부인 비디오 아티스트가 나로 등장합니다. 먼저 이내와 이내의 남편도
사실 영애네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그런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관심과 애정은 빠져 있고요. 그냥 괜찮아 보이는 가족놀이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 이내에게서 영애의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나는 영애의 몸을 욕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참으면 참을수록, 숨기면 숨길수록 욕망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영애를 찾아가서 비디오 작품의 누드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는 자신의 몸에 꽃을 그려서 영애와 교합을 하고 그 장면을 비디오 작품으로 촬영을 했고 이렇게 둘은 같이 밤을 지내게 됩니다. 다음날 벌거벗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아내가 발견하게 되면서 이분은 막을 내립니다. 3부 나무 불꽃은 인해가 나로 등장하면서 그녀의 시선을 빌리며 시작합니다. 이제 가족들 모두 영애에게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영애는 뭔지 모를 애정과 자책 등의 감정에 휩싸여서 영애에게서 쉽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영애는 식음을 전폐하고 링거조차 받아들이지 않아서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요. 자신이 이제 곧 나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때 영애가 언니인 이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니도 똑같구나.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의사도 간호사도 다 똑같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약만 주고 주사를 찌르는 거지. 네가 죽을까 봐 그러잖아.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이 대목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갖는 관심이란 대체 뭘까? 애정이란 뭘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을까? 그게 정말 사랑한다고 믿는 상대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나의 빌드업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사르트르가 했던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문구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그 불가능을 자꾸만 기대하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상기시켜 봤어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 나라는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이 세계를 타인의 세계와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만 있을 뿐 그 세계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는 모르는 거죠. 아무리 내 마음을 설명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면서 소리쳐서 상대에게 전달을 하려고 애를 써봐도 결론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결과에 도달할 때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욕망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각인된 폭력의 기억 때문에 철저히 육식을 거부한 채로 나무가 되기를 꿈꾸는 영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영혜는 폭력이라는 악순환을 끊고 다른 생명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 무해한 존재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무고한 영예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몰아넣고 또 이 세상과 격리시키는 웃지 못할 행각을 벌이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또 한강 작가의 장편 소설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여러분도 나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받을 수 없었던 영혜와 또 그녀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보통의 인간들의 모습을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 맞다네! 유명한 소설가가 쓴 책이래요. 유메 나시오세츠카가 카이타 홍다 소우 데스.